도둑년, 또 손님 돈을 가로채려고?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은 다 그렇지. 남의 것을 훔치는 데 익숙해. 인종차별적인 발언이 크게 퍼지자 레스토랑 안이 술렁였습니다. 모든 대화가 멈추고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향했어요. 한국에서 온 소녀 지아는 당황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난 도둑이 아니에요. 증명하겠어요. 한국 소녀의 선언에 레스토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미국인 직원들은 잠시 후 두꺼운 주문서 더미를 들고 나왔어요. 일부러 복잡하게 만든 주문서들이었습니다. 다양한 메뉴, 할인, 세금이 뒤섞인 계산하기 어려운 주문들이었죠. 모두가 아시아인이 이렇게 복잡한 계산을 할 수 없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지아는 주문서를 받아들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10초, 20초, 그리고 30초가 지났을 때 지안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똑똑히 울려 퍼지는 그녀의 시원한 한방,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국 소녀 지안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나요? 꼭 한번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기적이 찾아올 거예요. 뉴저지의 서늘한 가을, 18살 지안의 온몸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화이트 엘름의 유리문을 열 때마다 울리는 종소리가 그녀의 긴장된 신경을 더욱 곤두세우게 했죠. 낯선 영어 간판들과 빠르게 지나가는 차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대화들 사이에서 지아는 마치 바다 한가운데 홀로 떨어진 듯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지안입니다라고 10번씩 발음을 연습했지만 실제로 말할 때면 혀가 꼬여버렸어요. 불과 2달 전 지안은 전교 1등으로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금상을 받았습니다. 명문대 수학과 합격 통지서를 들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딸을 껴안았었죠. 우리 지안이 대단해. 그날 밤 삼겹살 파티에서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단 일주일 만에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갑작스러운 금융위기로 아버지의 중소기업이 부도를 맞은 것이었죠. 지안아, 미국에 있는 어머니 지인이 도움을 줄 수 있대. 먼저 가서 자리 잡고 우리도 곧 갈게. 비행기를 타기 전날 지안은 자신의 방을 돌아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벽에 붙은 수학 공식들, 책상 위에 놓인 합격 통지서, 그리고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까지 모든 것을 뒤로하고 희망과 두려움을 안고 홀로 비행기에 올랐어요. 지안, 내 담당은 이쪽 5테이블이야. 주문은 정확히, 음식은 신속히. 케빈 밀러는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매서운 눈빛을 던지며 업무를 설명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미소가 눈까지 닿지 않는다는 것을 지안은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네,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지만 심장은 마구 뛰고 있었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첫 주는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도움을 주겠다던 지인은 단지 일자리를 소개해 주는 것에 그쳤고 작은 원룸 월세를 내기에도 빠듯한 상황이었죠. 매일 밤 한국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부모님의 목소리는 점점 더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상황이 나아지면 바로 갈게. 하지만 지안은 알았어요. 그 조금이 얼마나 길어질지를. 일을 시작한 첫 주, 지안의 손에서는 접시가 끊임없이 미끄러졌습니다. 영어 주문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 손님들의 얼굴은 점점 붉어졌고 팁은 거의 없었죠. 매일 밤 작은 원룸으로 돌아와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다시 수학을 공부하겠다는 꿈, 그 꿈만이 지안을 버티게 했으니까요.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너는 할 수 있어. 둘째 주부터 지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영어 단어를 외웠고 메뉴판을 통째로 암기했어요. 빈 페트병을 접시 삼아 균형 잡는 연습을 했고 거울 앞에서 미국식 미소도 수십 번 연습했습니다. 실수는 눈에 띄게 줄었고 몇몇 단골 손님들은
그 아시안 웨이트리스를 지명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지아는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작은 통장을 꺼내 저축액을 확인했습니다. 대학 등록금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얼마나 더 일해야 하는지 계산하며 낡은 수학책을 펼쳤어요. 눈이 감기는 순간까지 수학 공식과 씨름했습니다. 그러던 화요일 저녁, 바쁜 저녁 시간대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케빈 밀러는 화이트 엘름 레스토랑을 15년째 운영해온 사장이었습니다. 지역 상공회의소에서는 그를 모범 사업가로 여겼고 지역 신문에는 종종 그의 기부 활동이 실렸죠. 그는 깔끔한 정장과 말끔히 다듬어진 수염으로 늘 완벽한 이미지를 유지했습니다. 손님들을 맞이할 때면 환한 미소와 함께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라고 묻는 친절함도 잊지 않았어요. 우리 레스토랑은 다양성을 중시합니다. 직원들도 다양한 배경에서 왔죠. 케빈은 지역 모임에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레스토랑에는 히스패닉, 아시안, 흑인 직원들이 고루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이미지였습니다. 사무실 문이 닫히면 케빈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죠. 또 재고가 안 맞네. 새로 온 그 아시안의 근처에 값비싼 물건 두지 마. 그쪽 사람들은 원래 그런 거 잘 가져가잖아. 겉으로는 합리적이고 공정해 보였지만 케빈의 속마음은 깊은 편견으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이민자들에 대한 불신이 컸어요. 과거에 멕시코 출신 직원이 식재료를 훔친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케빈은 모든 외국인 직원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샤론 밀러는 케빈의 외동딸로 20대 중반의 나이였지만 여전히 아버지에게 어린애처럼 굴었습니다. 주방 보조라는 직함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주방장보다 더 큰 권한을 가진 실세였죠. 요리학교를 3번이나 중퇴했지만 아버지 덕분에 그녀는 늘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빠, 그 한국 애 좀 봐요. 손님들이 자꾸 걔한테 팁을 많이 주네요. 너무 걱정 마, 공주님. 그냥 일시적인 호기심일 뿐이야. 곧 실증 낼 거야. 케빈은 샤론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딸이 남들보다 특별하다고 믿었고 샤론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죠. 하지만 딸의 능력보다는 아빠의 지위 때문에 모두가 그녀에게 맞춰준다는 사실을 케빈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샤론은 지안을 첫눈에 싫어했습니다.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아버지 덕에 편하게 살아온 그녀와 달리 지안은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거의 쉬지도 않고 투정 한 번 부리지 않았죠. 게다가 지안의 정리정돈 능력은 레스토랑 직원들 사이에서 이미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빨리 테이블을 정리하지? 마법사 같아. 그리고 항상 미소 짓고 손님들도 좋아하더라. 동료들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샤론의 질투심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아버지의 관심이 지안에게 조금이라도 쏠리는 것이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지안의 실수를 찾아내려 노력했죠. 아빠, 걔 영어 발음 들어봤어요? 손님들이 뭐라 하는지도 제대로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샤론은 비아냥거렸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지안은 영어가 서툴렀지만 눈치가 빨랐어요. 손님의 표정과 몸짓만 봐도 대략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했고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바로 메모해서 나중에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안은 늘 겸손했죠. 죄송합니다. 천천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안은 항상 고개를 숙이며 공손하게 대했습니다. 이런 태도 때문에 오히려 많은 손님들이 지안에게 호감을 느꼈고 팁도 넉넉히 주었어요. 이는 샤론의 질투심을 더욱 자극했죠. 샤론은 거짓말로 지안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불평이 없었는데도 있었다고 하거나 자신이 실수한 것을 지안의 탓으로 돌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지안은 항상 죄송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할 뿐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케빈은 이런 상황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지만 딸의 편을 들었습니다. 속으로는 외국인 직원은
원래 문제가 많아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지안이 돈을 모으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 애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레스토랑이 문을 닫은 후 케빈은 사무실에서 장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매출은 좋았지만 왠지 재고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고 샤론이 들어왔습니다. 아빠, 내일 지안 근무 시간에 좀 신경 써주세요. 아까 계산대 주변에서 뭔가 만지작거리는 것 같았어요. 케빈은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지안을 감시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자신의 편견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역시 외국인은 믿을 수 없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지안은 작은 원룸에서 눈물을 닦으며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대학 등록금의 절반도 모으지 못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버텨야 했어요. 언젠가는 다시 수학을 공부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놓을 수 없었으니까요. 수요일 저녁 화이트 엘름은 평소보다 더 분주했습니다. 예약 손님들로 테이블이 거의 다 찼고 지아는 평소보다 2배로 바빴어요. 그런데도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정확했습니다. 손님들의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고 빈 접시를 치우는 동작들이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지안, 12번 테이블 정리해. 주방 입구에 서 있던 샤론이 지시했습니다. 지안은 고개를 끄덕이며 곧바로 12번 테이블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리처드 콜린스라는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화이트 엘름의 단골 손님이었어요. 지역에서 꽤 영향력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로 케빈과도 친분이 있었죠. 리처드는 표면적으로는 세련되고 부유한 신사였습니다. 항상 맞춤 정장을 입고 비싼 시계를 차고 다녔어요.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깊은 편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민자들에 대한 적대감이 컸죠. 그는 자신의 성공이 순전히 자신의 노력 덕분이라고 믿었고 다른 이들, 특히 외국인들의 성공은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테이크는 맛있게 드셨나요? 지안이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리처드는 고개를 들어 지안을 쳐다보았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빈 접시를 밀어놓을 뿐이었죠. 지안은 미소를 잃지 않고 접시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코 안이 간지럽기 시작했습니다. 알레르기 때문에 가끔 이런 증상이 있었죠. 지금은 안 돼, 제발. 지안은 필사적으로 재채기를 참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코 안의 간지러움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결국 참지 못하고 코를 훌쩍였고 재빨리 소매로 코를 닦았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리처드의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졌어요. 지안은 얼른 접시를 들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리처드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경멸의 빛이 어렸어요. 그는 곧장 카운터에 있는 케빈에게 다가갔습니다. 케빈은 리처드를 보자 환한 미소로 맞이했어요. 방금 저 해봤어요? 음식 접시 위에다 코를 훌쩍이더군요. 케빈의 미소가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리처드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몰래 고기 집어먹는 것 같던데요. 아시아 쪽 애들은 원래 좀 그러잖아요. 리처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마치 이런 일을 여러 번 본 것처럼 말했어요. 하지만 사실 그는 단지 자신의 편견을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케빈의 표정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을 보며 리처드는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죠. 재고 관리 잘하세요. 손님 눈엔 다 보입니다. 케빈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레스토랑 평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리처드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가 레스토랑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었죠. 걱정 마, 내가 직접 확인해 볼게. 케빈은 리처드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방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지아는 다른 테이블을 위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케빈은 지안을 불러 사무실로 데려갔어요. 지안, 방금 12번 테이블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케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지안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죄송해요. 갑자기 코가 간지러워서 소매로 닦았어요. 손님 앞에서 그러면 안 됐는데. 지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케빈의 눈에는 의심의 빛이 어려 있었어요. 접시에서 음식을 몰래 먹지 않았니? 지안의 눈이 커졌습니다. 충격과 당혹감이 그녀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어요. 지안이 오해받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케빈은 잠시 지안의 표정을 살폈지만 리처드의 말도 무시할 수 없었죠. 오늘은 일찍 퇴근해. 내일 우리가 CCTV를 확인해 볼 거야. 케빈의 말에 지안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케빈은 이미 돌아서서 나가고 있었어요. 지안은 고개를 숙인 채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이런 오해가 쌓이면 언젠가는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주방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샤론은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리처드가 케빈에게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작정이었어요. 그날 밤 지안은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원룸의 침대에 누워 그녀는 오늘 있었던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단지 코를 훌쩍인 것뿐인데 어떻게 이런 오해를 받게 된 걸까? 그리고 내일 CCTV를 확인하면 어떻게 될까? 불안함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지안은 이내 마음을 다잡았어요. 내가 잘못한 것은 없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야. 그녀는 자신을 다독이며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레스토랑 일이 유일한 수입원이었기에 어떻게든 이 상황을 잘 해결해야 했어요. 대학 등록금을 모으기 위한 그녀의 꿈은 여전히 멀고도 험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케빈은 사무실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어제의 CCTV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화면 속에서 지안이 12번 테이블에 다가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케빈은 집중해서 영상을 지켜보았어요. 지안이 접시를 치우고 갑자기 팔을 들어 올려 소매로 무언가를 닦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하지만 각도 때문에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는 알 수 없었죠. 다만 분명한 것은 지안의 손이 잠시 접시 근처에 있었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는 없군. 케빈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의심의 씨앗이 심어져 있었어요. 리처드의 말이 계속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실 케빈은 과거에도 외국인 직원들에게 비슷한 경험이 있었죠. 믿었던 직원이 재고를 빼돌리거나 계산에서 속이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기억들이 케빈의 판단을 흐리게 했습니다. 지안이 출근했을 때 케빈은 그녀를 다시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CCTV를 봤어.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앞으로는 더 조심해. 손님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지안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케빈의 눈빛에서 여전히 의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부터 케빈은 지안을 더 자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안이 계산대에 설 때마다, 그녀가 주방에 들어갈 때마다 케빈의 시선이 따라다녔어요. 그날 오후 지안에게 한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그녀는 레스토랑 뒤편으로 나갔어요. 목소리를 들으니 어머니였습니다. 지안아, 잘 지내니? 요즘 힘들지 않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지안은 입술을 깨물며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어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울음을 삼키면서 말했습니다. 네, 엄마. 저 정말 잘 지내요. 직장도 좋고 사람들도 친절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안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어머니에게 들키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실제 상황을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매일 밤 울면서 잠드는 자신의 모습, 손님들의 차가운 눈빛, 동료들의 수군거림까지 그 어떤 것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상황도 나아지지 않았고 어머니는 이미 충분히 걱정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 다행이구나. 아버지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우리도 곧 갈 수 있을 거야. 지아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공허함이 가슴을 찔렀어요.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었고 부모님이 미국에 올 가능성은 점점 더 희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아는 웃는 목소리를 유지했어요. 네, 엄마. 기다릴게요. 저도 열심히 돈 모으고 있어요. 전화를 끊은 후 지아는 레스토랑 뒷문 계단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어깨가 떨리고 손으로 입을 막아 흐느낌을 억눌렀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게 말이죠. 엄마, 아빠, 보고 싶어요. 지안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친구들, 가족들, 심지어 한국의 음식과 냄새까지도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완전히 혼자였어요. 아무도 그녀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했고 오히려 의심과 편견의 시선만 받고 있었죠.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걸까요? 단지 코를 훌쩍였을 뿐인데 왜 도둑으로 의심받아야 하는 건지. 억울함과 외로움이 그녀의 작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5분만 더 울자.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 지아는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점심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얼른 눈물을 닦고 얼굴에 물을 끼얹어 붉어진 눈을 가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사이 주방 창문 너머로 샤론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샤론의 입가에는 은근한 미소가 맴돌았습니다. 며칠 후 레스토랑에서 이상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산 실수가 빈번하게 일어났어요. 손님들이 지불한 금액과 영수증 금액이 맞지 않는 경우가 생겼고 케빈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직원들을 모아놓고 주의를 주었지만 문제는 계속되었어요. 아빠, 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샤론이 케빈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몇 장의 영수증이 들려 있었어요. 이 영수증들 모두 지안이 담당한 테이블이에요. 다른 직원들 테이블은 문제가 없는데 지안이 맡은 테이블만 영수증과 금액이 이상해요. 케빈은 영수증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그는 이미 의심하고 있었어요. 지안이 계산대에 설 때마다 주변을 살피는 듯한 모습이 의심스러웠습니다. 게다가 그녀가 늘 돈을 모으는 것에 집착하는 듯한 태도도 마음에 걸렸죠. 케빈은 지안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은 엄격했고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지안, 최근에 계산 실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특히 내가 담당한 테이블에서 말이야. 지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고 손은 떨렸어요. 그녀는 영수증을 보며 혼란스러워했죠.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적 없어요. 저는 항상 계산기로 확인하고 지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억울함에 가슴이 조여들었어요. 그녀는 항상 정확히 계산했고 오히려 다른 직원들보다 더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증거가 여기 있어. 이건 내 마지막 기회야.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발생하면 더 이상 여기서 일할 수 없어. 케빈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지안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지만 필사적으로 참았어요. 그녀의 가슴은 억울함으로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항변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외국인인 자신의 말보다 사장 딸의 말이 더 신뢰받는 이곳에서 그녀의 진실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조심하겠습니다. 지아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지아는 심장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듯 했어요. 화장실로 달려가 칸막이 안에 숨어 흐느꼈습니다.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항의조차 못하는 자신이 너무 비참했어요. 고향에서라면 이런 취급을 받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이곳에서 그녀는 그저 아시아에서 온 외국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지아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모든 계산을 2번, 3번씩 확인하고 영수증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누군가 고의로 그녀를 함정에 빠뜨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생각은 점점 더 강해졌지만 그녀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한편 샤론은 주방에서 동료들에게 지안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지안을 향한 불신이 점점 커져갔어요. 어떤 직원들은 지안이 지나갈 때 대화를 멈추고 어떤 직원들은 그녀와 함께 일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그러나 지안은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 일자리를 잃으면 대학 등록금을 모을 수 없었고 꿈을 포기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녀는 억울함을 삼키고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믿으며 말이죠. 하지만 그 언젠가가 얼마나 멀리 있는지 지아는 알 수 없었습니다. 지아는 그날부터 더욱 조심스럽게 계산 과정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는 그녀에게 가장 편안한 친구 같은 존재였어요. 어릴 적부터 복잡한 수학 문제도 단숨에 풀어내는 재능이 있었죠.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을 따고 고등학교 시절에는 이미 대학 수준의 미적분학을 마스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능력은 오히려 그녀를 더 고립시키는 것 같았어요. 오후 3시, 지아는 자신이 담당한 테이블의 계산서를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스테이크 2개, 파스타 1개, 샐러드 1개, 와인 1잔. 지아는 눈을 감고 암산했어요. 스테이크는 개당 $28, 둘이면 $56. 파스타는 $18, 샐러드는 $10, 와인은 $12. 합계는 $96. 세금은 8%니까 $7 68센트. 총액은 $103 68센트. 지아는 계산기를 두드려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계산기에는 $105 52센트가 나왔어요. 지아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암산이 틀릴 리 없었어요. 그녀는 다시 계산해 보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지아는 작은 노트에 이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지난 일주일간 그녀가 계산한 금액과 계산기에 나온 금액이 미묘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실수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확신이 들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녁 시간 지아는 케빈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대로 두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았습니다. 밀러 씨,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케빈은 지안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요즘 그는 지안을 볼 때마다 의심부터 했어요. 무슨 일이야? 계산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암산한 금액과 계산기로 계산한 금액이 자꾸 달라요. 지안의 말에 케빈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순간 샤론이 다가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빠? 케빈은 지안의 말을 샤론에게 전했습니다. 샤론은 코웃음을 쳤어요. 왜, 이제는 기계 탓이야? 아니면 너희 나라처럼 물건 빼돌리다 걸린 건가? 샤론의 말에 지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인종차별적인 발언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필사적으로 참았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계산기에 문제가 있어요. 제가 증명할 수 있어요. 지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케빈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기계보다 사람이 틀릴 확률이 크지. 내가 실수하는 거야. 케빈의 말에 지안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노트를 꺼내 기록한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모든 테이블의 계산을 기록했어요. 항상 같은 패턴으로 오차가 생겨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케빈은 지안의 노트를 힐끗 보았지만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지안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내 말이 맞다고 치자. 그럼 왜 내가 담당한 테이블에서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케빈의 질문에 지아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도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지안의 직감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지안은 자신의 작은 원룸에서 계산기를 분해해 보았습니다. 그녀는 고등학교 때 전자공학 동아리에서 활동했고 간단한 회로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아는 확신했어요. 계산기가 잘못된 것이지 자신의 암산이 틀린 게 아니라고. 다음 날 아침 지아는 일찍 출근했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실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고 모든 계산을 암산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작은 메모지에 적어두었어요. 그런 다음 같은 계산을 계산기로 했고 역시나 차이가 있었습니다. 오후 손님이 많지 않을 때 지아는 주방에서 일하는 마이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마이크는 지안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그녀의 진지한 표정에 마지못해 동의했어요. 마이크, 이 계산을 해줄래요? 암산으로요. 지안은 간단한 덧셈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마이크는 힘들게 계산했지만 결국 답을 내놓았어요. 그 답은 지안의 암산과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계산기로 계산하자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이상하네. 이 계산기 고장났나? 마이크의 말에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가슴속에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어요. 누군가 그녀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생긴 것이었죠.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마이크가 이 사실을 다른 직원들에게 말했고 그것이 샤론의 귀에 들어갔어요. 샤론은 즉시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빠, 지안이 또 계산기 탓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다른 직원들까지 끌어들이고 있어요. 케빈은 심각한 표정으로 지안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지안, 내가 계속 이런 소문을 퍼뜨리면 안 돼. 계산기는 정상이야. 내가 실수하는 거지. 지안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눈가에 맺혔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가 증명할 수 있어요. 암산으로 모든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케빈은 지안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지안이 수학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들었지만 그녀가 그 정도로 뛰어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좋아, 내일 기회를 주지. 하지만 내가 틀리면 그땐 정말 문제가 심각해질 거야. 케빈의 경고에도 지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믿었어요. 어떤 복잡한 계산도 순식간에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지아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 있을 일을 생각했어요. 이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그녀는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대학 등록금을 모을 수 없고 꿈을 포기해야 했죠. 내일은 반드시 증명해야 해. 내가 틀린 게 아니라는 걸. 지아는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단단했어요. 내일은 그녀의 수학적 재능이 빛을 발할 차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를 구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죠. 지안의 온몸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녀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계산기 없이 모든 계산을 암산으로 처리했습니다. 동료들은 지안이 메모지도 없이 복잡한 주문의 합계를 순식간에 계산해내는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계산하는 거야? 동료 제니퍼가 물었습니다. 지안은 미소를 지으며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냥 숫자가 머릿속에서 정리돼요. 사실 지안에게 숫자는 친구와 같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숫자들은 색깔과 모양을 가진 존재로 춤을 추었어요. 복잡한 계산도 그저 이 숫자들의 춤사위를 따라가면 되는 것뿐이었죠.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우승할 정도로 타고난 재능이었습니다. 오전 11시
케빈이 지안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했어요. 어제 말한 대로 오늘 내 능력을 시험해 볼 거야. 이 영수증들을 계산해 봐. 케빈은 여러 장의 영수증을 지안 앞에 펼쳤습니다. 지안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집중했어요. 케빈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는 영수증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암산을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주문, 세금, 할인까지 모두 계산하는데 불과 몇 초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이 테이블은 123달러 45센트, 이건 87달러 98센트, 그리고 이건. 지안의 답변은 모두 정확했습니다. 케빈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는 계산기로 다시 확인해 보았고 결과는 지안의 계산과 달랐습니다. 그제서야 케빈은 계산기에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계산할 수 있지? 케빈의 물음에 지안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 수학 올림피아드 금메달리스트였어요. 수학과에 합격했었고 언젠가 다시 공부하고 싶어요. 그녀의 말에 케빈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문이 열리며 샤론이 들어왔어요. 그녀는 아버지와 지안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듣고 있었습니다. 아빠, 설마 그의 말을 믿는 건 아니죠? 단지 빨리 계산한다고 해서 돈을 훔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샤론의 말에 케빈은 다시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는 딸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지안이 수학에 재능이 있다는 사실이 그녀가 정직하다는 것을 증명하진 않았으니까요. 오후 2시 30분 레스토랑은 점심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지안은 17번 테이블에서 계산을 받고 있었어요. 그녀는 주문 내역을 보며 순식간에 합계를 계산했습니다. 스테이크 2개, 파스타 1개, 샐러드 2개, 음료수 4개. 총 152달러 87센트입니다. 손님은 감탄한 표정으로 지안을 바라보았습니다. 계산기도 두드리지 않고 즉시 답을 말하는 모습이 신기했던 거죠. 와, 정말 빠르네요. 계산기 없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계산해요? 지안이 미소를 지으며 신용카드를 받으려는 순간 옆에서 지켜보던 샤론이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지안을 옆으로 밀치고 카운터 앞에 섰어요. 잠시만요, 손님. 그녀의 계산은 믿을 수 없어요. 우리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샤론은 계산기를 꺼내 일부러 큰 소리로 버튼을 누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지안을 노려보았어요. 148달러 52센트예요. 4달러 35센트나 차이가 나네요. 샤론의 목소리는 레스토랑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지안은 당황했지만 자신의 계산이 맞다고 확신했습니다. 제 계산이 맞아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안이 말하기도 전에 샤론은 더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비켜요, 도둑아. 여러분, 이 소녀가 돈을 빼돌리려고 해요. 손님 돈을 가로채려는 거예요. 레스토랑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지안에게로 향했어요. 미국인 손님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일부는 경멸의 눈빛으로 지안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양인 직원이 돈을 훔친다는 이야기에 쉽게 동조하는 듯 했어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지안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녀는 숫자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스테이크 28달러에 2개, 파스타 18달러, 샐러드 10달러에 2개, 음료수 4달러에 4개. 그녀의 계산은 정확했어요. 하지만 샤론은 고의로 다른 금액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케빈이 소란을 듣고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지안과 샤론에게 다가갔어요. 무슨 일이야? 샤론은 재빨리 아버지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왜곡된 설명이었죠. 케빈은 지안을 실망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지안, 사무실로 와. 케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지안은 말없이 그를 따라갔어요.
그녀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걸음걸이는 무거웠습니다. 수치심으로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뒤에서는 샤론이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문이 닫히자 케빈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엄격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아침에는 내 계산이 맞았는데 이제는 또 틀린 거야? 지아는 울음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계산이 맞아요. 스테이크 28달러에 2개, 파스타 18달러, 샐러드 10달러에 2개, 음료수 4달러에 4개. 세금 포함해서 152달러 87센트가 맞아요. 케빈은 자신의 계산기를 꺼내 직접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지안의 계산이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레스토랑 안에서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 없었어요. 샤론이 공개적으로 지안을 모욕했고 손님들은 이미 지안을 도둑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안, 넌 정직하게 계산했구나. 케빈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지안에게는 이미 늦은 사과였어요. 그녀는 이미 손님들 앞에서 모욕을 당했고 존엄성을 잃었습니다. 그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을 거였어요.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샤론이 저런 식으로 행동한 건 케빈의 말이 끝나기 전에 지안은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딸을 감싸고 있었어요. 아무리 지안이 억울하더라도 케빈에게 샤론은 여전히 소중한 딸이었습니다. 지안의 가슴이 무너졌어요. 이곳에서 그녀는 영원히 이방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안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원룸은 어둡고 차가웠어요. 그녀는 불을 켜지 않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지만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어요. 대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일 그녀는 모두에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의 결백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그녀는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아는 평소보다 일찍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어요. 어제의 모욕을 씻어내기 위해 오늘은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케빈은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고 주방에서는 직원들이 분주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샤론도 주방에서 다른 직원들과 수군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지안이 들어오자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어요. 어제의 사건 이후 그녀를 향한 시선은 동정과 의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오늘도 와? 부끄럽지도 않나 보네. 샤론이 작게 중얼거렸지만 지아는 그 말을 또렷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그녀는 표정을 감추고 묵묵히 자신의 유니폼을 입었어요. 오늘 그녀는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입니다. 오전 11시 레스토랑이 손님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아는 평소처럼 테이블을 담당하며 주문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계산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모든 금액을 암산으로 계산했어요. 손님들은 그녀가 메뉴판도 보지 않고 복잡한 주문의 합계를 즉시 말하는 모습에 놀라워했습니다. 스테이크, 샐러드, 음료수 2개. 세금 포함해서 59달러 83센트입니다. 손님들은 그녀의 빠른 계산에 감탄했고 일부는 팁을 더 많이 주기도 했어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샤론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주방으로 들어가 아버지를 찾았어요. 아빠, 그 애가 계산기도 없이 암산으로 계산하고 있어요. 손님들이 다 좋아해요. 케빈은 주방 창문으로 지안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가 자신감 있게 손님들을 응대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계산기 없이도 정확하게 금액을 말하는 모습에 케빈도 놀라웠습니다. 점심시간이 절정에 달했을 때 레스토랑은 완전히 만석이 되었습니다. 지아는 여러 테이블을 오가며 바쁘게 일했어요. 그때 샤론이 계산대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악의적인 미소가 어려 있었어요. 도둑아, 또 손님 돈을 가로채려고?
샤론의 목소리가 레스토랑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대화가 멈추고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향했어요. 지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제의 악몽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난 도둑이 아니에요. 지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샤론은 계속해서 그녀를 모욕했어요. 그래. 그럼 어제는 왜 계산이 틀린 거야?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은 다 그렇지. 남의 것을 훔치는데 익숙해. 인종차별적인 발언에 레스토랑 안이 술렁였습니다. 몇몇 손님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고 다른 손님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상황을 지켜보았어요. 케빈이 주방에서 나와 상황을 통제하려 했지만 지안이 그보다 먼저 행동했습니다. 그럼 증명하겠어요. 지안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어요. 정산 기계 없이 직접 암산으로 모든 계산을 하겠어요. 이 레스토랑의 모든 손님들 앞에서요. 그녀의 선언에 레스토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케빈은 당황한 표정으로 지안을 바라보았고 샤론은 코웃음을 쳤어요. 좋아, 한번 해봐. 어차피 넌 틀릴 거야. 샤론은 주방으로 들어가 다른 직원들과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두꺼운 주문서 더미를 들고 나왔어요. 그것은 일부러 복잡하게 만든 주문서들이었습니다. 다양한 메뉴, 할인, 세금이 뒤섞인 계산하기 어려운 주문서들이었죠. 좋아, 우리 도둑님. 여기 12개 테이블 영수증이야. 손님이 음료 2개 빼고 계산한 금액은 얼마? 샤론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지안이 이렇게 복잡한 계산을 할 수 없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지안은 주문서를 받아들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레스토랑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긴장된 표정으로 지안을 지켜보았어요. 10초, 20초, 그리고 30초가 지났을 때 지안이 눈을 떴습니다. 342달러 17센트입니다. 지안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샤론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계산기를 들었어요. 그녀는 일부러 천천히 버튼 하나하나를 정확히 눌러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확인한 순간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342달러 17센트. 샤론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레스토랑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복잡한 계산을 단숨에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한 번 더 해봐요. 한 손님이 외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테이블 계산서를 들고 있었어요. 여기 우리 테이블이요. 스테이크 3개, 파스타 2개, 샐러드 4개, 디저트 2개, 와인 2병. 할인 15% 적용하고 세금은 8%예요. 지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289달러 63센트입니다. 손님은 직접 계산기로 확인해 보았고 정확히 같은 금액이 나왔어요.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계산할 수 있죠? 레스토랑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자신의 계산서를 들고 지안에게 다가왔어요. 1명, 2명, 곧 여러 손님들이 지안에게 계산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지안은 모든 계산을 정확하게 단 몇 초 만에 해냈어요. 이건 마술이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정말 놀라워요. 손님들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어떤 손님들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어떤 손님들은 휴대폰으로 지안의 모습을 촬영하기도 했어요. 그녀의 재능에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케빈은 놀란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지안에게 다가갔어요. 계산, 오류였던 거냐? 케빈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죄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계산한 게 맞았어요. 계속 그랬어요. 지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동안의 억울함, 수치심, 외로움이
모두 그 한마디에 담겨 있었어요. 샤론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눈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어요. 더 이상 지안을 도둑이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재능은 너무나 분명했고 모든 손님들이 그것을 목격했으니까요. 레스토랑 안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손님들은 지안에게 박수를 보냈고 일부는 그녀에게 응원의 말을 건넸어요. 그 순간 지안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고 느꼈습니다.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자신만의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받는 느낌이었어요. 케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후회와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그는 지안의 재능을 의심하고 그녀를 불신했던 자신의 행동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미안하다, 지안. 내가 너무... 케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용서가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케빈의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듯이 지안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동안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레스토랑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안이 출근하자 직원들은 그녀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어요. 어제의 일은 이미 레스토랑 전체에 소문이 퍼졌고 모두가 지안의 놀라운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지안, 어제 정말 대단했어. 그 계산 능력 어떻게 하는 거야? 동료들이 궁금해했지만 지안은 그저 수줍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숫자는 그저 자연스러운 것이었으니까요. 샤론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자리는 비어 있었고 주방에서도 그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지안은 평소처럼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더 이상 의심의 눈길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존중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오후 3시 손님이 적은 시간에 케빈이 지안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부끄러움, 미안함, 그리고 존경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까? 케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는 지안을 테라스로 안내했어요. 바깥 공기는 상쾌했고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케빈은 준비해둔 오렌지 주스 2잔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샤론이 오늘 출근하지 않았어. 케빈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묻어 있었어요. 어제 집에 와서 짐을 쌌더라. 뉴욕에 있는 친구 집으로 간다고. 잠시 시간이 필요하대. 지안은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녀는 샤론에게 분노를 느꼈지만 동시에 연민도 느꼈어요. 샤론도 자신만의 상처와 두려움이 있었을 테니까요. 케빈은 오렌지 주스 1잔을 지안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말없이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틀렸네. 숫자는 안 틀리는데 사람은 자주 틀리니까. 케빈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지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내 능력은 정말 놀라워. 그리고 내 편견 때문에 그걸 알아보지 못했어. 미안해. 지안은 오렌지 주스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의 고통스러운 날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이제 그 고통은 조금씩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나갔어요. 지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마음속으로 용서했어요. 과거에 묶여 있기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케빈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건 내가 열심히 일한 보너스야. 내 꿈을 위해서. 지안은 놀란 표정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들어 있었어요. 이 돈이면 대학 등록금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며칠 후 지안이 퇴근하려는 순간 케빈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지안, 잠깐만. 너한테 온 편지가 있어. 케빈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봉투에는 뉴저지 커뮤니티 칼리지라고 적혀 있었어요.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장학금 제안서와 함께 케빈의 추천서가 들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지아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장학금 제안서에는 수학과 전액 장학금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케빈의 추천서에는 지안의 놀라운 수학적 재능과 성실함,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의지에 대한 감동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케빈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 이야기를 칼리지 학장에게 전했어. 그는 내 오랜 친구거든. 내 능력을 직접 보여주는 자리도 마련했고, 그들도 내 재능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 지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동안의 고난과 눈물이 모두 보상받는 순간이었어요. 그녀의 꿈이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지아는 감격에 겨워 말했습니다. 케빈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고마워할 필요 없어.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거야. 이제 내 꿈을 향해 나아가. 그날 밤 지아는 작은 원룸에 앉아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동안 힘든 일이 있었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대신 장학금 소식만 전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장학금을 받게 됐어요. 수학과에 다닐 수 있게 됐어요. 전화기 너머로 부모님의 기쁨의 환호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과 안도감이 가득했어요. 우리 딸 정말 대단하구나. 너무 자랑스러워. 지아는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첫 수업이 시작된 날, 지아는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캠퍼스에 도착했습니다. 낯선 환경이었지만 이제 그녀는 두렵지 않았어요.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더 강해졌으니까요. 수학과 건물로 향하는 길에 지아는 레스토랑에서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경험이 오히려 그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첫 수업은 미적분학이었습니다.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간단한 문제를 내주었어요. 지아는 자신 있게 손을 들고 답을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정확합니다, 지안 씨. 아주 훌륭해요. 교수님의 칭찬에 지아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자리를 찾은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자신만의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지아는 캠퍼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미국에 온 지 몇 개월 만에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고통과 시련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그녀를 성장시켰습니다. 레스토랑에서는 주말에만 일하기로 했습니다. 케빈은 그녀의 학업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었고 유연한 근무 시간을 제공했어요. 그리고 샤론은 한 달 후에 돌아왔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태도로 지안을 대했습니다. 과거의 일에 대해 사과했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지안은 노트북을 펴고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찼어요. 이제 그녀는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 겪은 모든 일들이 그녀를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지안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내 꿈을 향해 한 걸음씩. 그리고 그녀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어요. 오직 희망과 가능성만이 그녀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선생님의 따뜻한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선생님의 한 줄 공감이 또 다른 감동을 만듭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을 위한 한 잔의 감동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도 따뜻한 기적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도 은빛다방에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